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수학은 결국 오답으로 완성된다 해서 2학기 시작하면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2학기도 됐고 내년이 되니까 그 전에 오답 관리가 중요하다고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오답을 어떻게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마 고민이 있으셔서 오늘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은 오답이 왜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메이저 수학학원의 박미희 부원장이고요. 제 교육 철학이랄까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습니다가 제일 큰 모토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6부터 고3까지 더 5학년 친구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이제 메인은 초6부터 고3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개별 진도다 보니까 이제 맡은 친구들이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초6 때 맡아서 정말 고3까지 마친 친구들도 있고 지금 저희 반에 있는 친구들도 좀 장기 재원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3년, 4년 중학교 때 모습도 알고 고등학교 때 모습도 알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학생이 오면 단기적인 목표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제 마음속에서 설정하고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시험에서 이런 거를 얘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계산 실수가 원래 많다거나 아니면 평소 하던 실력보다 시험에서 유독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번 시험에서는 그 긴장감을 극복해보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리자 라는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번 설명회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예전부터 만들었던 슬라이드인데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저는 항상 오답 관리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수학에 있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문이 편한 수업. 우리가 수학을 질문을 편하게 하려고 학원을 온 거니까 선생님이 무서워서 질문 못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좀 질문이 편하도록 그리고 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장기적인 로드맵까지 생각해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왜 안 되지? 잠시만요. 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설명회 대상분이 초등, 중학교 학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초중학교 학부모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 고1부터 입시가 많이 바뀌었다, 수학이 바뀌었다라고 듣긴 들으셨는데 이렇게 당장 내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냥 이런 키워드가 있더라 라는 정도만 알고 제대로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추려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방향으로 공부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이제 먼저 앞서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키워드는요. 첫 번째로 내신에서는 1등급이 10%라는 거, 그리고 수능은 선택 과목이 없다는 거. 이게 제일 메인인 키워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금 현 고2까지는 내신이 9등급제였어요. 그래서 1등급은 4%까지. 그러면 우리 반이 30명이라 했을 때 4%, 0.04 곱하면 1명이죠. 그래서 1등급이 1명이고 그리고 반에서 한 3등까지가 2등급이었는데 이제는 10% 그러니까 과거 내용으로 2등급 정도까지가 이제 1등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없어졌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됐나가? 네. 네. 그래서 1등급이 10%인 게 되게 큰 변화였어요. 오랫동안 9등급제를 유지하다가 10%가 되면서 작년 이맘때쯤에 제일 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10%라고 하면 이제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고민이었던 게 보통 수학에서 1등급이 나온 아이들이 영어나 국어에서 막 말도 안 되게 못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얘가 4% 안에 드는 거는 힘들 수 있어도 10% 안에 드는 거는 좀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 수학에서 10% 안에 드는 아이들이 다른 과목들도 다 10% 안에 들어서 다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학교에서 생각했을 때 뭐 전교생이 300명이다. 그러면 30명 정도, 진짜 최대로 보면 30명 정도가 올 1등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국으로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올 1등급이 너무 많으면 얘네 사이의 변별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등급이 그럼 하나라도 안 뜨면 2등급이 나오는 순간 수시는 끝장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작년 이맘때쯤에 되게 많았어요. 뭐 유튜브, 입시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부모님들이 그러면 좀 1등급을 따기 쉬운 고등학교로 가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버려도 좀 그런 학교로 가야 하는 게 맞나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고, 이제 학생들도 이제 그런 겁을 좀 먹고 고등학교 가서 이번 시험에서 2등급 뜨면 저 바로 자퇴할 거예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저희도 긴장한 상태로 고등학생 때 시험 대비했고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한 학기가 지났잖아요. 이번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10%인 시험을 처음으로 이제 끝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저도 이제 분당 지역에서 애들이 시험 대비해보고 그 다음에 기사로도 떴는데 여기 자꾸 네. 그래서 보니까요 기사가 났어요. 내신 5등급제로 첫 학기를 했는데 전과목 1등급이 아까 말씀드린 한 10% 꽉 차게는 아니지만 2% 정도라. 그래서 상위권 변별력이 충분히 있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딱 까보기 전에는 1등급이 없으면 뭐 제일 높은 메디컬뿐만 아니라 뭐 스카이도 못 간다. 1등급 다 올 1등급이어야 뭐 고연대 수시를 쓸 수 있을 거다라고 막 겁을 먹고 했는데 까보니까 2%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1학년 1학기만 했을 때고 앞으로 1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까지 해서 그게 다 1등급인 학생은 생각보다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변별이 그렇게 없진 않다. 내신에서 겁을 먹진 않아도 된다. 1등급 안 나왔다고 막 안 버려도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부산 교육청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던 거였는데 전과목 1등급이 상위 2.07%고 그럼 이제 이거는 부산 지역에서 좀 조사를 한 거고 저도 분당 지역에서 가르치면서 느낀 바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시험 난이도가 좀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시험이. 왜냐하면 전에는 4%를 변별하기 위한 시험이었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얘가 4% 안에 들게 하기 위한 공부량과 10% 안에 들기 위한 거는 차이가 또 엄청 나거든요. 엄청 큰 벽이 있는데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10%를 변별하기 위한 시험을 내면 되잖아요. 근데 상위권이 두터운 학교는 4%를 변별하려면 생각보다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분당에는 이제 걔네를 변별하기 위해서 막 이걸 시험 시간 내에 선생님도 풀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막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킬러 문제 수가 전보다는 확연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최소 성취 보장이라고 해서 전체 이제 과목이 1학년 1학기 이수했을 때 40점 미만이 되면 얘는 그 과목에 그러니까 페일이 되는 거라서 재이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이수를 하거나 방학에 남아서 선생님이 추가 수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싫잖아요. 그거 하기 싫으니까 좀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을 앞에 늘어놨더라고요. 옛날에는 시험이 어려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장부터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여서 중하위권 친구들은 손을 댈 수 있는 문제가 한 2-3문제 하면 끝나는 시험이었어요. 고등학교 시험은. 근데 이젠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점수를 좀 주기 위한 문제의 비중이 늘어났고 변별하기 위한 킬러 문제 수가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그래도 전보다 떨어졌구나라는 게 체감되는 상태였는데 그 기사까지 나오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 난이도로 유지가 되겠구나. 왜냐면 이 정도로도 변별이 되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젠 내가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고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 안에 들기 위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게.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 것. 내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아는 문제를 정확히 풀어서 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내신이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에 있어서는 이것도 막 말이 많았던 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수원, 수투, 옛날 수원, 수투가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대수, 미적 1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미적 1까지는 모두 공통이에요. 다 같이 문이과 상관없이 다 원래부터 했었고, 근데 현재 고2, 고3은 그 후에 확통이 있고 미적이 있고 기하가 있는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과 친구들은 확통을 했고 이과 친구들은 주로 미적을 하고 가끔 기하하는 친구들이 있고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교육과정 그 수능이 개편되면서 모든 친구들이 문이과 구분 없이 다 확통으로 보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아무리 그래도 이과인데 미적이랑 기하를 안 하고 대학교에 간다고 하면서 이게 심화 수학으로 뭐 이과는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막 추측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 안 하는 걸로 다 같이 확통 보는 걸로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결정이 되고 저도 가르치는 방향성이 바뀐 게 선행에 대한 부담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미적이랑 확통은 공부량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학생이 있다. 근데 얘가 확통을 해야 하는 애다. 그러면 전혀 조급하지 않아요. 겨울방학에 확통 처음 시작해도 괜찮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때 해도 심화까지 다 할 수 있고 문제 없는데 미적을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방학에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다. 그러면 좀 조급해요. 왜냐하면 겨울방학 내내 그 미적만 해도 심화까지는 못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하고 그 공통 부분도 해야 되고 미적도 해야 되고 다른 과목들도 해야 되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서 이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그 전에는 가급적 그래도 선행의 비중을 좀 맞춰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적을 근데 안 하는 건 아니고 이과를 희망하게 되면 미적은 내신으로는 할 거예요. 그래서 내신 할 때는 열심히 해야겠지만 수능에서는 이제 미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중학교 때 예전처럼 뭐 수투까지는 해야 한다. 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디까지 몇 바퀴 돌려야 된다. 이런 게 그거는 전 교육과정에 대한 거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서는 그것보다는 선행을 빨리 해야 하는 것보다는 좀 그 전 과정을 잘 다지고 넘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인 방향이다. 선행만 나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베이스로 깔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바탕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수학을 잘 하고 싶어서 학생들을 수학을 잘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수학을 모든 아이들이 이제 아주 잘하게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저마다 역량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기 위해 제가 노력을 하겠지만 막 이제 모두가 다 100점을 맞기 위한 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중점을 두는 건 수학을 잘한다 보다 그 이전에 앞서서 그럼 이제 성적을 올리는 거. 얘가 갖고 있는 지금 성적에서 이제 한 단계 업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가르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게 결국은 오답 관리여서 오늘의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오답 관리라고 하면 착각을 하세요. 오답 노트로 가끔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공부할 때 예전에 뭐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잘라가지고 오답 노트 만들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학교 뭐 고1, 2까지는 사실 이제 그래서 그 했던 기억으로 애들도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긴 하는데 그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필요가 없는 게 오답 노트를 썼던 때는 우리가 대부분 고등학생 때일 거예요. 그때는 시험 범위가 이미 다 진도로 나갔어요. 그래서 뭐 국어, 영어 이런 거는 여기 나왔던 거에서 다시 아무튼 이거에서 왜 틀렸는지를 알아서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수학도 같은 범위 안에서 3월 모의고사 보고 6월 모의고사 보고 수능 보는 거니까 그때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이 시험 범위, 2학년 1학기 시험 범위를 한번 보고 그거를 또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고 오답 노트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오답 노트가 아니고 오답을 평소에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답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하기 전에 오답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아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애들이 해보면 놓치는 것도 많고 생각보다 이제 아이들도 안 하고 관리하는 것도 에너지가 좀 많이 들고 해서 왜 안 되는지를 좀 학생 입장에서 얘네가 왜 안 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좀 귀찮은 게 제일 커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숙제를 내가 해온 거잖아요. 숙제를 풀어왔어요. 그리고 나는 시간을 들여서 이제 열심히 아무튼 난 오늘의 할 일을 이미 완료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답을 한다는 건 그 중에서 내가 틀린 거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숙제를 할 때는 살짝 빼고 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한 70%만 이제 생각해가지고 뭐 노래 들으면서도 숙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오답을 한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틀렸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이 풀이 과정을 살펴야 되고 이게 실수인 건지 아니면 정말 개념에 접근을 못하는 건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접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안 하게 되고 숙제를 했으니까 뭔가 난 할 일을 했으니까 그 생각 때문에 넘기게 돼서 틀렸는데 아무튼 난 이 단원을 풀긴 풀었다 라는 생각으로 넘기게 될 때가 많아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두 번째는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더 큰데 정말로 몰라요. 오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학원에 처음 온 친구들, 특히 어린 친구들은 와서 이제 저희는 항상 오답을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오답을 시키는데 오답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되게 당황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몰라서 틀렸는데 뭘 더 하라는 거지? 그럼 어차피 난 이 방법으로 똑같이 또 풀 건데 이걸 왜 선생님이 안 알려주고 다시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나는 방법을 정말 아예 백지 상태거든요. 이게 어른들은 저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은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오랫동안 공부를 해와서 이미 체화된 상태라 공부를 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당연한 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답을 해와라 해서 네가 몰랐던 걸 갑자기 뿅 해와라 이게 아니라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그거죠. 뭐 문제를 모를 수 있어. 끝까지 답을 안 내는 건 괜찮은데 뭐 어떤 문제에 키워드가 있으면 뭐 소인수분해 단원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를 소인수분해까지는 해와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의 도입까지는 할 수 있을 거고 왜냐하면 옆에서 학생한테 그럼 이 문제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스스로 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이 많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도 말을 해주셨어요. 모를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자기가 좀 책을 훑어보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개념을 다시 읽어보고 개념 정리해보고 이렇게 뭐 비슷한 문제를 찾아보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아니에요. 아이들한테는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아는 상태니까 공부를 하는 걸 아는 상태니까 그런 거고 아이들은 정말 몰라서 그걸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근데 한 번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고 좀 장기간에 걸쳐서 알려줬던 거 또 알려주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계속 같은 말을 해줘야 체화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로 얘가 나를 뭐 엄마를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몰라서 모르는 거다. 오답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알려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끔 이제 여린 여학생 친구들의 경우에 가끔 있는데 문제가 틀린 걸 보기 싫은 거예요. 문제에서 비가 내리는 게 싫어서 이제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가끔 제가 채점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좀 긴장감을 주려고 얘가 이제 이 나이 때 중학교 한 3학년 이후로는 잘 없는 것 같고 초6에서 중2 때까지 되게 모범생 같은 여자친구들도 가끔 틀렸는데 맞았다고 채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답지를 베낀다거나 막 이런 요소들이 막 이렇게 생각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을 주려고 제가 가끔은 제가 채점해줘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틀렸다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럼 막 질색해요. 왜 이렇게 찍찍 매정하게 근해요 저보고 이거를 틀린 문제를 하트를 해주고 맞은 문제는 동그라미를 쳐달라 막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이렇게 많이 틀렸다는 거를 마주하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또는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해서 왜 하는 거지? 에 대한 납득이 마음 깊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을 하는 건 결국 이걸 해서 내가 성적이 한번 오르는 걸 경험을 해야, 내가 몰랐던 걸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알게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하고 싶은. 근데 그 동기부여가 안 되면 해봤자 좀 힘들기만 하고 딱히 진도만 느려지고 도움이 안 되던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도 되게 큰 이유인데요. 현실적으로 오답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신경 쓸 때 선행이냐 심하냐 이게 되게 큰 이제 양자택일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좀 더 선행에 욕심을 내게 돼요. 막 특히 이제 계속 괜찮다가 막 친구 엄마 누굴 만나는데 누구는 뭐 고등학교 걸 하고 있대요. 뭐 누구는 어디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좀 심란해지면서 여기를 해야 되나? 라고 어머님들도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학생들도 그래요. 이제 초6 때는 덜 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가면 갑자기 좀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거 하던데 나 혼자 중학교 거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가 먼저 막 저 다음 거 하고 싶어요 라고 욕심을 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이게 앞에 거 안 됐어도 뒤에 거를 일단 나가고 싶은 거예요. 선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여기 복습을 할 때, 뭐 심화를 할 때나 다른 센을 풀 때나 복습을 할 건데 얘를 이렇게까지 좀 지체되면서 오답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좀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현실과 타협을 해서 이제 선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답 관리가 좀 무너지고, 그래서 좀 했다가 무너지고 가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오답 관리를 왜 해야 할까를 말씀드리면, 틀린 부분이 바로 이제 학생이 딱 모르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집을 풀어요. RPM을 풀면 한 장을 풀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한 문제, 아니면 뭐 두 문제를 예를 들어서 틀리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뭐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 틀렸으니까 난 이 단어 꽤 잘하고 있네 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오답을 안 하는 이유들로 좀 대충 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 틀린 문제들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한 장에서 내가 틀린 거, 뒤에 장에서 내가 틀렸던 거. 왜냐하면 얘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그 문제를 틀려요. 그럼 선생님은 아이들이 뭐를 못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아니까 이제 그것들만 시험에 좀 자주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집을 풀 때 정답률하고 시험에서의 정답률이 달라지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내가 딱 몰랐던 부분을 채우고 가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계속 구멍이 나 있는 채로 있고, 그게 시험에서 이제 뻥뻥뻥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그게 이제 학습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틀렸을 때가 딱 틀리고 내가 고민을 했는데 틀렸을 때가 기억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가장 강하게 남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왜 그렇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을 때 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게 되면 다음번에 실수를 덜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서 한두 타입만 뒤로 가게 돼도 이 문제를 다시 보면 좀 아예 리셋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풀었죠? 이게 제가 뭘 쓴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답을 좀 즉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는 내가 뭘 아는지 체크하는 테스트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단어 테스트를 본다는 거랑 똑같은데 결국 우리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려고 학원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답을 고쳐서 내가 몰랐던 게 이 부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틀렸구나 라는 거를 정말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거를 익히는 게 진짜 공부다. 그래서 문제집을 풀었다. 내가 뭐 2단원까지 풀었다. 6단원까지 풀었다. 그 풀었다가 아니라 공부했다. 내가 배웠다로 넘어가는 그 차이점이 오답을 정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디서 헷갈렸는지를
고치는 과정이 오답을 그리고 이런 여기 단원의 내용이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를 자기 언어로 소화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오답 관리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하는 중요한 방법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한데요. 노트를 써야 돼요. 노트를 써야 한다는 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뭐지? 그냥 노트 쓰면 쓰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요거 아니면 요거를 봐보실게요. 문제에다 여기 왼쪽에다가 이제 문제를 풀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다 틀린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처음에 풀 때는 틀렸다라고 표시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오답을 오른쪽에 풀어서 얘가 맞았으면 됐으면 세모 표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줘요. 그리고 그럼 책에는 뭘 표시하냐? 책에는 반드시 그 틀린 문제를 하이라이트를 하든 아니면 동그라미를 치든 틀린 문제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 관리가 쉬워지는 게 이제 노트를 쭉 봤을 때 세모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세모가 안 된 게 없게끔 항상 그걸 계속 관리하거든요. 되게 간단한데 그걸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오답을 할 때 힘드니까. 근데 그게 처음 습관만 잘 들이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틀린 문제만 체크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센을 한 4단원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1, 2단원 5단만 다시 풀어오기 숙제를 내주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책을 여러 개 풀 필요 없고 한 것만 제대로 풀면 된다가 이런 관점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풀고 틀린 것만 다시 풀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르치면서 또 재밌는 건 이거는 중학교까지는 좀 아니고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를 할 때의 차이인데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은 오답하고 그러니까 틀린 거 한번 쭉 풀고 오답만 다시 풀고까지 하는 거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은 여기서 저한테 먼저 말을 해줘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 풀겠다고.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진 않죠. 지금까지 한 손가락에 꼽히게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다 어디 고등학교 전교 1등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중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는 좀 무리 없이 외대부고 이런 데 가겠다 좀 싶은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먼저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건 저도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좀 애매한 이제 학생들은 왜 해야 되냐고 오히려 묻거든요. 제가 시키면 이거 내가 아는 문제인데 이미 맞았는데 이걸 왜 다시 풀어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시 정말 전체적으로 다시 풀면 느끼는 게 같은 좀 비슷해 보이는 유형의 문제여도 A 방법으로 푸는 게 있고 B 방법으로 푸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처음 풀 때는 A 방법으로 풀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오답을 다 돌았잖아요. 근데 그 같은 문제를 다시 봤을 때 갑자기 얘를 B 방법으로 풀어야 하나 하면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이 문제를 내가 풀 때 겪으면 좋은데 시험 시간에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 딱 봐야 하는 그때 이 문제 받긴 봤는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순간 사실 이제 좀 상위권은 힘들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상위권 아이들은 그걸 스스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오답을 하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과정을 자기 스스로 먼저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 중에 최상위권이 아닌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내신 대비를 할 때 특히 부교재가 있어요. 고등학교는 예를 들어 올림퍼스 전국연합이라는 책을 부교재로 쓰는 학교도 있고 이제 학교마다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이 있거나 아니면 프린트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자체 프린트. 그러면 그거에서 변형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신 대비를 할 때 오답 꼼꼼하게 하고 오답만 다시 풀기까지는 많은 친구들이 해요. 근데 다시 처음부터 다 풀어보는 거. 그렇게 해서 1등급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는 잘은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좀 힘든 것도 있는 게 수학이 힘든 친구면 다 한 번 다 풀고 오답까지 하면 시험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더 한 번 풀고 싶어도 이제 할 수가 없을 상태가 있는 친구들 많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만약에 여유가 되고 시간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그걸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노트 씀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거가 아마 다 일부러
6학년 아니면은 좀 중학교 저 1학년 친구들 노트를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노트 쓰는 것 자체가 처음엔 좀 왜 굳이 책에 다 나와 있고 공간이 있는데 이걸 써야 하나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쭉 쓸 때 1학년 1학기 과정 같은 경우는 특히 연산에서 실수가 좀 많잖아요. 문자화식 처음 들어오거나 방정식 들어오거나 할 때. 그래서 틀렸는데 이제 여기서 틀렸어요. 그러면 오답을 해보자 라고 하면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냥 다 지워요. 자기가 푼 걸 다 지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말을 해주죠. 우리가 노트에 굳이 쓰는 이유는 오답을 이제 선생님이 너가 생각한 풀이 과정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너가 스스로 보기 위한 것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너가 만약에 이걸 시험에서 나중에 볼 거야? 그러면 답이 선지에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풀 거냐? 시간이 없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푼 걸 보고 어디서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보고 답지에서 가끔 이제 훈련이 안 되면 정말 다 어려운 문제에 다 접근을 했는데 계산 마지막 한 줄 계산에서 틀릴 수가 있어요. 막 나누기에서 틀리고 빼기에서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다 푸는 거예요. 굳이.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도 좀 많이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를 왜 쓸데없이 다 하는 거야, 시간 버리게라고 생각하지만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 그래서 그거를 왜 노트에 써서 풀이 과정을 스스로 보는 것도 연습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내는 거,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게 2학년,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 도형을 이렇게 첫 번째 사진처럼 직접 그리게 해요, 노트에다가. 왜냐하면 도형 문제는 특히 약간 퍼즐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이 뭐 이등변 삼각형이다, 아니면 어떤 각이 직각이다, 이런 조건들이 있고 얘가 나온 이유가 반드시 있거든요. 도형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조건을 안 사용했으면 그건 약간 찍은 거예요. 느낌으로 이거 정삼각형 같은데 하면서 찍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은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림을 자기가 직접 그리면서 문제를 읽으라고 항상 시켜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그 조건에 맞게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짐없이 내가 조건을 안 쓴 게 없도록 하는 걸 하면 처음엔 힘들어 하는데 이거는 한 2번 정도만 하면 금방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애들이 막 자대고 그리고 시간 너무 잡아먹게, 근데 그렇게 예쁘게 그리라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다. 나는 이제 이 풀이를 보기 위함이지. 그래서 애들 막 여학생들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목적이 아니니까 라고 해서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쓰도록 하고 있고, 네. 또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 네네. 그 2학년 도형 같은 경우에 네. 그거는 막 노트에 따로 풀이를 이렇게 쓰라고 해도 네. 그냥 문제지에 맞아요. 저렇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려서 하는 게 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머님들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좀 시간을 굳이 내서 이걸 도형을 그려야 되나? 문제집이 있는데? 아니면 뭐 이걸 혹시 다시 풀어야 되는 거면 그냥 뭐 문제집을 새로 하나 다시 살게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굳이 푸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도형에 대한 감을 좀 찾기 위함이고, 이게 문제집에 그냥 풀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얘가 이걸 그냥 느낌으로 풀었는지 아니면 약간 이 조건들을 다 썼는지, 그냥 느낌으로 여기 막 갑자기 90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왜 90도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딱 봐도 90도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딱 봐도 약간 정삼각형 각인데요? 이러면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도형을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당연히 엄마가 말하면 좀 안 듣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말하면 첫 타임에는 거부감이 있는데 저거는 진짜 2번 정도만 연습시키면 금방 익숙해져요, 애들은.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좀만 또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은 또 답만 써 있거나 이제 여기 문제집에 푸는데 계속 잔소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다 풀어와, 안 그러면 남길 거야. 이걸 계속 해주면 이제 노트에다 푸는 게 습관이 되는 것까지를 이제 잔소리하는 게 저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친구도 6학년 친구인데 정말 많이 틀려요. 정말 이제 노트 숙제를 막 이렇게 잔뜩 해봤어요. 근데
막 반타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른쪽은 오답을 한 거고 그 전이 왼쪽이 틀린 건데 이렇게 하면은 저도 솔직히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왜 오답 관리가 힘드냐면 뭔가 까마득해요. 이 많은 문제들을 오답을 다 해야 되는 거면은 까마득한데 이제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집요하게 시키는 거를 해보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늘어지고 막 힘들어하고 하는데 이걸 계속하는 게 당연해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불안해요. 여기서 선생님 이거 세모 안 된 거 여기 남아있는데요. 해서 선생님이 그것만 접어놔라. 노트에서 접어놔라 하면 그것만 빠짐없이 하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잔뜩 오답을 하고 다음 시간 숙제를 해오면 근데 또 이만큼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정말 집요하게 끝까지 해야만 습관이 자기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다 초육 중일 친구들 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별표에도 보면 오답을 할 때 잘 안 되는 게 모르겠다. 숙제를 할 때 뭐 상이 붙어 있거나 막 업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제가 보기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별표 치고 넘어오는 거 많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최소한의 풀이를 써와야 된다. 답을 안 내는 것까지는, 답을 못 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 문제니까. 근데 너가 생각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이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리가 되게 별거 아닌 그건데 노트를 쓰게 됨으로써 오답 관리를 하기 쉬워진다. 그래서 그 세모가 안 된 게 있으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서술형 풀이 연습, 그리고 풀이 과정을 선생님도 볼 수 있고 학생 스스로 자기 풀이를 보는 연습을 위해서 노트 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한번 거치는 과정이 보통은 초육에서 중2, 그때가 제일 많이 좀 시행착오를 겪고요. 아니면 뭐 중2, 중3 때 아직 좀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 노트 쓰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오답을 끝까지 하는 연습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느끼기에 뭐가 달라지냐면 이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빠르면 3개월, 한 6개월 동안 계속 잔소리하고 이제 한 번만 잔소리 안 해도 다시 원래로 복귀되니까 계속 빠짐없이 하다 보면 학생 스스로 어느 순간 얘가 좀 달라졌네 하는 걸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질문하는 게 달라져요. 질문하는 게 옛날에는 숙제 해와서 우리 숙제 검사하자라고 하면 이 문제 모르겠어요. 야 이거 몰라요. 하고 끝이거든요. 다 후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답 관리를 해보는 게 충분히 연습이 되면 이 문제에서 이 조건을 여기까지 썼는데 이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해주는 순간 얘는 이제 좀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됐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를 오답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하는 그 시작점이 결국은 오답 관리다. 오답 관리가 안 되면 고3까지도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릴 때 좀 습관을 잘 바꿀 수가 있는 시기인데 이게 안 잡고 넘어가면 고2, 3 되면 이미 할 것도 많고 이미 뭐 습관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는데 사실 지금 저희 반에도 있어요.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 틀렸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계산 실수해서 틀린 거예요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좀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건 틀린 거거든요. 틀린 건 왜 틀렸는지를 끝까지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잡히면 고3 때도 참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해도 그래서 이 능동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걸 이제 학원에서 저는 이렇게 계속 해주는 거고 가정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할 게 뭐냐라고 할 때 처음에 그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수능은 이렇게 바뀔 거고 내신은 이렇게 바뀔 거고 라고 해서 이제는 선행의 속도가 위에 막 고등학생 자녀를 둔 다른 어머님들 말씀이랑은 좀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게 선행보다는 좀 다지기를 잘하고 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는 세대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하고 오답을 꼼꼼하게 하는 거. 그래서 선행 때문에 막 마음이 조급해질 필요가 없다. 그것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위기가 언제 오냐면 1학년 1학기를 처음 할 때, 그리고 2학년 2학기 할 때, 그리고 중3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기. 이 세 군데가 제일 위기인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할 때 왜 위기냐면
오답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수학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훅 넘어가기도 하는데 1학년 1학기 처음 할 때 생각보다 이걸 한 번 했는데 또 한다고 해서 이제 어머님도 좀 조급해지고 학생도 좀 지루해지고 따분해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오답 관리 습관을 들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조급해져도 약간 이렇게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제대로 된 도형의 시작점이거든요. 한 초등학교랑 1학년 2학기 도형까지는 약간 감으로도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아직 진짜 도형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딱 핵심 메인 포인트만 알면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게 많은데 2학년 2학기 도형부터는 힌트를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에 가서는 왜 중요하냐? 고등학교는 중학교처럼 뭐 2학기 과정이 다 기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기하가 많이 없어요. 중학교보다. 그런데 이제 수원, 지금은 대수로 바뀐 파트에서 이제 삼각함수 활용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수능에서 항상 최소 한 문제씩은 이제 좀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중에 하나로 나오는 단원인데 그걸 풀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도형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할 때 갑자기 딱 그 수원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도형에 대한 접근 방법이 체화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때 2학년 2학기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3학년에서 고1 넘어가는 그 시기, 지금 시기죠. 혹시 이제 뭐 자녀분 중에 중3이 있으면 이때가 좀 선행도 막 해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선행도 막 빨리 나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수상이라고 하죠. 그 공통수학원은 이미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대충이든 어떻게든 여러 번 학원에서 했을 거거든요. 근데 아직 좀 점수가 안 나오고 해서 막 마음이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되게 조급하고 좀 분주한 시기인데 이때 좀 진득하게 오답을 끝까지 하는 거.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오답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진득하게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한 시기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시스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개별 진도 학원이고요. 수업은 기본이 2시간, 하루에 오면 2시간 동안 담임 선생님이랑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해요. 최대 정원은 8명인데 가급적 이제 아이들을 분산시켜서 좀 적은 상태에서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수업을 오면 제일 먼저 노트 가져와서 숙제 검사하고 그 오답 모르는 거 같이 보고 이제 다음 거 개념 나가고 하는 게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시간 동안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니면 좀 방치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좀 경험이랄까요? 그게 충분히 쌓여서 딱히 이제 그런 걸로 저는 컴플레인을 받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시간 동안 테스트를 보는데 숙제를 해오고 내가 그 단원을 제대로 했는지 문제집을 푸는 거랑 테스트를 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학원에 올 때마다 테스트를 봐요. 그거는 뭐 지금 2학년 1학기를 하고 있다. 그럼 2학년 1학기를 볼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전 거, 뭐 1학년 거를 볼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서 아무튼 복습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하고 그래서 한 번 오면 총 4시간 동안 학원에 있게 되는 거고 시간표는 월화수목금토 중에 뭐 주 3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주 2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요거는 뭐 이따가 Q&A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답 관리에 대한 설명회였고요. 내일이랑 내일 모레 설명회가 더 있는데 내일은 홍일창원 원장님이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이제 이 시기가 고민이 되게 많은 시기라서 홍일창 원장님이 중3 완전 정복 설명회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목요일에는 초등반 모집 설명회 이것도 원장님께서 또 이제 초등반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답 관리 설명회였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